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임상의사 임공민입니다. 금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어드밴스드 사이믹 에피셀리얼 튜머에서의 서지컬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스몰 케이스 시리즈와 더불어 발표드리겠습니다. 사이믹 에피셀리얼 튜머는 사이무스에서 오리진하는 안테리어 메디아스텀의 에피셀리얼 튜머 중에 가장 흔한 튜머 중에 하나로 사이모마와 사이믹 칼시노마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크게 마사오커 스테이징과 TNM 스테이징으로 스테이징을 하게 되는데, 마사오커 스테이징에서는 스테이지 4A는 플루랄 페리카디얼 디세미네이션이 있는 경우, TNM 스테이징도 마찬가지로 M1A는 플루랄 페리카디얼 디세미네이션이 있는 경우를 M1 스테이지 4A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발표에서는 스테이지 4A TET에서 서저리의 역할에 대해서 케이스와 토픽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55세 남한이고 로컬에서 검진상 시행한 체스트 CT에서 메디아스티너 메스 보여서 본원 외래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이슈오지 0이었고 사이모마 어소시에이티드 심틈은 없었던 환자입니다. 이니셜 이미지 상에서 레프트 힐랄 메스가 보이고 있었고, 체스트 CT 상에서는 8.6cm의 안티리얼 메디아스티너 메스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패치 상에서는 SUV 맥스 6.8의 업테이크 보이고 있었고, 체스트 MR 상에서는 플루랄 인베이전과 그레이페스의 인베이전 의심되고 있었습니다. PCMB 티슈 컨펌을 위해 시행한 PCMB에서 사이모마 B1 확인되었고, 이에 다학제 협진 진료 하에 사이모마 B1, 클리니컬 T3, 엔제로 M1A에 대해서 ADOC 6차례 인덕션 세라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응평가 외에 시행한 체스 CT상에서 메스의 감소 보이고, 이외에 메타스타틱 노딜의 사이즈 감소 보여서 서지컬하게 리섹터블하다 판단되어 서지컬 리섹션 진행하게 되었고, 토탈 사이맥토미, 이노웬트 베인 리섹션, LUL 로벡토미, 페리카디얼 리섹션 및 리컨스트럭션, 다이프람 플리케이션, 하이퍼서미아 및 포토다이내믹 세라피 MLND 시행하였던 환자입니다. 소라코토미로 시행하였고, 레프트 어펄로베의 사이모마 메타스타시스 보이고 있었으며, 멀티플라의 다이아메티플루아와 피레테플라의 메타스타시스 보이고 있었으며, 플랭너브를 사이모마가 인서클링하고 있는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메스를 TA 스테플러로 디비전 하였을 때 스페리어 퍼머널 베인 쪽으로 사이모마 인베이전 소견 보여서 아나토믹 리섹션 이후에 레프트 어퍼 로벡토미 진행하였고, 이외에 다이프라미트 노즐 리섹션과 페네트럴 플라 노즐 리섹션, 그리고 이후에 메스 리섹션 후에는 PDT, 포토다이내믹 세라피 시행하였습니다. 이외에 페리카디움 리컨스트럭션 후에 수술 종료했던 환자입니다. 포스트오픽 코스상에서 ICU에서 포스트오픽 케어하였고, POD 1일 익스투베이션, 2일에 제너럴드 트랜스퍼, 6일에 CTD 리무얼, 9일에 디스차지했던 환자입니다. 퍼머넌트 패솔로지 상에서는 사이모마 히스톨로지 타입 A, B에 YP, T3, N0, M1A, 스테이지 4A에 사이모마 진단되었습니다. 포스트오퍼레이티브 15개월 CT상에서는 리커 없이 현재 팔로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토픽에서는 어드밴스 TET에서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여쭤보고 말씀드리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솔리터리 메타스타시스가 있거나 입실레터럴 플루랄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진행하고, 이후에 필요한 경우 PORT나 어지번트 키모를 진행하게 되고, 포텐셜하게 리섹터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인덕션 케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반응평가를 시행하고 리섹터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을 진행하고, 이후에 PORT를 실시할 수 있다고 NCCN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레트로스펙티브 멀티세터 어널리시스에서 대용외지에 발표되었던 TET의 서지컬 트리트먼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가 마사오커 스테이징과 아래가 TNM 스테이징인데, 오버럴 서바이벌에서 스테이지 4의 TET에 대해서 5년 생존율이 70% 정도 내외로 보여졌고, 10년 생존율은 40% 내외 정도로 나왔습니다. 또한 리커런스 프리 레이트는 5년에서 40% 정도, 47% 정도로 마사오카와 TNM 스테이징에서 각각 보여졌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R0 리섹션을 시행했을 때 오버럴 서바이벌과 리커런스 프리 레이스에 대해서 유니베리어블과 멀티베리얼 어나리시스를 시행한 것이고, 이를 보였을 때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는 에이지가 60세 이상인 경우, 튜머 사이즈가 6.5cm 이상인 경우, 마사오카 스테이징 3나 4인 경우가 프로그노시 팩터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고, 흥미롭게도 히스톨로직 타입과 페리오퍼레이티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릭세션 스테이터스는 오버럴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한 FFR을 볼 때 히스톨로직 타입 B2, B3, C, 그리고 마사오카 스테이징 3나 4, 그리고 네오어지번트 키모를 진행했던 경우가 FFR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프론티어로 온콜로지의 마크 샤피로가 발표한 리뷰 페이퍼를 보면 스테이지 4A의 TET에 대해서 서지컬 어프로치를 진행한 연구 데이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5년 생존율이 70%에서 95%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나와졌고 10년 생존율은 37.6%에서 79%로 헤테로제너스하게 나왔으나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스테이지 4A의 TET에서의 수술적인 치료는 안전하고 오퍼레이티브 모탈리티가 낮은 훌륭한 치료 방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서울성모병원에서 최근 어드밴스 TET의 4케이스를 정리해 보았고 40세 환자들은 40세에서 75세까지의 환자였고 2명의 피메일과 2명의 메일이 포함되었으며 스테이지는 모두 4A 환자들이었습니다. 히스톨로직 타입은 2명의 B3와 1명의 A, B 그리고 믹스드 B 컴포넌트의 타입이었고 튜머 사이즈는 1명을 제외하고는 7.5cm의 휴지 사이즈 튜머였고 어소시에이트 심텀은 모두 없었습니다. 모두 메타스타 섹토미를 시행했고 팔로우 피리어드는 7개월에서 41개월이었고 환자들은 모두 생존한 채 팔로우하고 있고 3명의 환자에서 네오어주번트 케모세라피를 시행했으며 모든 환자들에서 어주번트 세라피를 케모, RT 혹은 CCRT를 시행하였고 리커 없이 팔로우 중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드밴스 TET, 특히 스테이지 4A 같은 경우 치료할 때 멀티디스플리니 플랜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저리는 멀티모달리티 트리트먼트의 한 방면으로서 환자들의 오버올 서바이벌과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호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다 식사하시느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총 5케이스였나요, 그러면? 4케이스였습니다. 4케이스였나요? 예. 그럼 그 중에는 지금 리커한 사람은 지금 아직 그 팔로우 기간 동안에는 없고요. 예, 아직은 리커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네, 최용수 선생님. 네, 삼성서울병원 최홍수입니다. 임공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드밴스드 사이모마에서 네오지번트 키모세라피 후에 수술하는 그룹도 있고 CCRT 후에 수술하는 그룹도 있는데 다들 식사하시느라고 잘 놓쳤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리즘을 슬라이드에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따로 정리하신 건 없나요? NCCM만 있나요? 예, NCCM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니오지번트 케모 아이오 세라피 후에 수술하는 스터디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 사이모마 환자들이 사이믹 카시노마인지 또 사이모마 하더라도 헤트로지니어스한 경우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한 그룹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다음에 발표를 하긴 할 텐데 NCCN이 주로 에비던스 베이스이긴 한데 저희가 현장에서 적용할 때 사실 이것만으로 하기엔 좀 부족함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사실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성모병원에서는 그러면 이런 스테이지 4A TAT 같은 경우는 네오지번트로 CCRT를 하진 않나요? 이제 다학제 협진화에 진행한 경우가 있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리센트 케이스는 아닌데 CCRT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리센트 4케이스에서는 인덕션 케모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보면 네오지번트 키모만 TET에서 하는 경우 저렇게 리스판스가 뭐 거의 반 이상 50% 이상 줄어드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까 그 케이스는 6차례 키모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근데 CCRT를 하게 되면 RT까지 추가하게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슈링키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혹시 다른 커멘트 해주실 부분 없습니까? 네, 정경현 교수님.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저기 니오존스 케모세라피에 레지멘이 모였는지 하고요. 혹시 지금 리커한 환자가 없는데 리커 했을 때 케모세라피의 레지멘은 거긴 뭘 쓸 생각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이 케모세라피가 잘 안 듣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사이믹 캔서에서. 그래서 그 레지멘을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뭐 레스폰스가 50% 이상 그건 다행인데 혹시 리커했을 때 그 고르는 그 레지멘 고르는 뭐 특별한 뭐가 있으신지 하고 니오즈먼 세라피 할 때 50%나 된다니까 그 레지멘이 뭘 쓰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서 ADOC에서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하고 독소루비신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컴비네이션해서 케모세라피를 인덕션으로 진행했고 리커했을 때 어떤 레지멘을 쓰는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문석환 선생님 더 추가로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예, 서울소모병 문석환입니다. 사실 지금 스몰 시리즈이긴 한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스테이지 4에 좀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연재를 제출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술하면서 시딩이 된 거를 수술 중에 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에드주방 키모나 또는 RT를 플라스마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을 유심스럽게 이제 관찰하는데 사이즈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럽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컨드 룩 오피를 해서 우리가 오바리 CA 세컨드 룩 오피하는 것처럼 흉곽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 검사도 하고 반응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로컬 테라피를 서지컬 로컬 테라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재발한 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드레마이신 베이스로 키모를 하기 때문에 키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RT나 수술적 로컬 테라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여기 보니까 잠깐 제가 본 것 같은데 하이퍼서미아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나요?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처음에 이제 PDT를 다 끝나고 나면은 사이모마에서 이제 저희가 PDT를 어드밴스 사이모마에서 PDT가 에비던스가 있다는 페이퍼가 있어서 PDT를 시행하고 나서 48도 정도의 온도로 이제 플루라 쪽에 하이퍼서미아를 시행하게 되고 저희가 예전에는 그런 이제 워터 서큘레이션 하는 머신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서 체온계를 넣고 이제 온도를 맞춰서 이제 뜨거운 물 부으면서 그렇게 한 몇 분 정도 하시나요? 7에서 8분 정도 저희가 프로토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에서는 그 IPHC를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처음 수술하고 나서 또는 플루라 쪽에 리커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IPHC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강찬현 선생님. 몇 가지 코멘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정도에 일본이죠. 자트 데이터가 플루라 시딩이 있는 거에 대한 콜렉티브 리뷰 페이퍼가 있습니다. 한 40개 센터에서 한 게 있는데 근데 그때 한 14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넘버, 얼마나 메타스타시스가 많이 돼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컴플리트 리섹션. 그 두 가지가 환자의 서바이벌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카트 데이터도 아까 좀 나왔지만은 약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스테이지 4 환자 수술하는 그 정도 데이터고, 저거는 아산병원에서 매뉴스크립트 워크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해당하신 분 선생님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여기 아까 발표하신 김은채 선생님이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는데 150명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데이터 환자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아마 가을 학기쯤에 발표를 할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본 그룹의 말 얘기와 똑같이 넘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아무리 때도 계속 끊임없이 재발해서 무슨 막 개미지옥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이즈가 중요한데 여기 메타스타틱 노듈이 있다가 두 개가 나중에 점점 커져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나중에 거대한 무슨 섬 같은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컴플리트 리섹션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론 리섹션 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거의 100%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좋긴 하지만 이게 메타스타틱 튜머 버든이 얼마나 돼 있는가 이런 거 숫자, 크기, 리섹터빌리티를 고려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믹 카시노마는 NCCN 가이드라인도 이제 더 이상 그 아드리아마이신 베이스가 아니고 탁솔카보나 탁솔 시스플라틴이 더 효과가 좋은 거로 이렇게 리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믹 카시노마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세컨 라인은 가이드라인이 많습니다. 뭐 베제프 이니비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TKI들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